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호재와 악재가 좀 뒤엉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좀 늦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구글에 이어서 애플의 신제품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일단 양적 완화 시점을 늦춰야 한다. 이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요. 네, 일단 양적 완화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것은 일단 유럽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네.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연준의 기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MTN 김정일 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단호하시네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각이 비둘기파였다라기보다는 중립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중립 쪽에서도 좀 매파 쪽의 성향을 보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약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블라드 총재는 2014년부터 투표권도 없어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실을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014년도에 새롭게 투표권을 획득하는 4명의 지역은행 총재 중에서 3명은 강성 매파고요. 1명만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측면으로만 얘기한다면 오히려 2014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매파 성향이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투표권이 없어지는 블라드 총재의 발언 하나는 결국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일종의 근거로 적용한 것이지 정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은 없다. 오히려 더들리라든지 그러니까 뉴욕 연준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총재와 부총재, 옐런과 피셔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별 의미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4차 양적 완화 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으나 QE를 QE를 종료하는 것을 멈춘다든지 이런 큰 폭의 정책 변화는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정책의 흐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 미국의 경제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라드 총재 좀 한마디 했다가 김 의원님한테 좀 된통 당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단호하게 당했어요. 네. 자, 그럼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네. 이런 흐름이 과연 국내 시장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미온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주식시장이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다. 어제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죠. 미국의 경제 지표 안 좋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막 조정이 많이 받을 것처럼 뭐 시장에서 떠들어댔습니다만 어제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실제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발언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부양받을 것 같지만 별 영향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결국은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계속 펀더멘털이 안 되는 종목, 위험한 종목 이런 것들의 이탈 현상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제 구글이 새로운 넥서스 시리즈를 공개를 했고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대감이 이전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두고 보면 좋을지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렘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죠. 네. 스펙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들의 느끼는 감동이나 뭐 흔히 뭐 우리가 손맛이라고 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생각보다 그만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시사점은 2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스펙에 비해서 실제로 가격을 많이 못 올리고 있으니까 제조사가 가져가는 이익도 조금 제한될 수 있고 부품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드웨어보단 지금 시장에서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그 플랫폼 내에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이지 이제는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시사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설렘도 없고 감동도 없다라는 것도 좀 적극적인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그간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좀 한국 기업들과 유난히 좀 친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넥서스가 삼성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선 이게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변화죠? 네, 어제 나온 넥서스 기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태블릿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글 TV를 대신할 만한 좀 재미있는 기기가 나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산을 시켜야 되는 구글 TV와 관련된 이 부분의 가격은 엄청나게 낮췄죠. 그래서 게임기까지 포함해도 실제로 돈으로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게 굉장히 가격을 낮춘 기기를 에이수스 기반으로 내놓았고요. 실제로 모토로라가 만든 레퍼런스 폰은 과거에 비해서 가격은 꽤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지금 뭐 갤럭시 노트를 포함한 어느 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내놓았고요. 또 지금 에이수스가 만든 넥서스 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스펙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엔가제 같은 데 나오는 얘기를 살펴봤을 때는 아이패드를 누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삼성이 탈구글을 시도하려는 모습들, 자체 OS를 시도하려는 모습들, LG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웹 OS를 인수해서 TV에 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탈구글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서드파티 업체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과의 연관성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완제품 종목군들에겐 조금 부담이, 반대로 부품주들 중에서 핵심 부품들에게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구글이나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 것 점차 더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부품사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부품은 당연히 이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나온 구글 제품들의 특징은 메모리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전망, PC 전망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태블릿에서 레퍼런스 제품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반도체 쪽에는 긍정적인 시황,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의 부분의 실적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품사들은 별 관심이 없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관심보다는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긴 시각을 두고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네. 지수 얘기해보면요. 코스피가 PBR 1배 수준, 1900에서 1910선 부근입니다. 네. 이 부근에 좀 도달을 하면서 이탈할 것이냐 혹은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김현임 씨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PBR 1배가 그렇게 유효한 지지선 지표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할 수도 없는데요. 준비된 그림은 아까 이제 확인해 보셨던 그림인데 2012년 이후에는 PBR 1배 상에서는 항상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현재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 QE 마감과 함께 미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장기채의 하락입니다. 그런데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2년 그 수익률, 그다음에 더 단기채 수익률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하이힐드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똑같은 안전자산, 똑같은 업종 내에서의 자산 가격 변화가 굉장히 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과거처럼 PBR 1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각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PBR 1배 상황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야지 PBR 1배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정책도 바뀔 위험성이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금리 움직임도 과거와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또 국제 트렌드와는 다르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PBR 1배니까 무조건 저점 왔다라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를 살펴봤을 때 PBR 한 배 아래로 내려간 게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습니다. 좀 큰 이슈가 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험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증시에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그 IMF 상황,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겪었던 그런 금융위기 상황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시장을 압박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11월 초까지는 조금은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관심 종목은 뭐냐? 현재 그나마 내수에서 수출로 외연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일부 화장품이나 모바일 게임주들,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증권,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종목들, 그리고 통신주들, 그다음에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최근에 낙폭과대 대형주들, 뭐 이런 종목에 관심은 가져보되 바이앤홀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바이앤홀드에서 크게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병행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것은 고퍼주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매도해라, 반드시 버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QE3 연장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PBR 한 배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김 의원님께서 단칼에 쳐주셨네요. 네. 자, 이를 감안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각 업종별로 대응 전략도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켓 이슈 분석 함께 했고요. 이어서 시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